이어갈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리 정돈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S 2025 리뷰 앤 인설트 콘서트 인 경북 오늘의 세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CS 2025 로봇 산업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대동 모빌리티 강병우 총괄 경영총괄께서 세 번째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우자동차에서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대우그룹이 조금 어려울 때 대동으로 옮겼고요. 대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동 로보틱스 경영 총괄을 맡고 있고요. 저희 대동 로보틱스는 주식회사 대동에서 로봇 사업 부문으로 내부에서 농업용 로봇 제품을 연구 개발하다가 작년 연말에 스피노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모는 좀 작지만 농업용 로봇 영역에 올해 일반 로봇부터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에 CES에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CES 출품을 했고요. 혹시 대동을 아시나요? 대동은 농기계 제조 회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기계 제조 회사인데 저희가 과거에 대동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농기계 제조를 75년, 76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사명을 대동으로 바꾸고 단순히 농기계 제조가 아닌 농업 전반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업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대동공업에서 대동으로 바꾸고요.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농기계 제조가 아니라 정밀농업, 그러니까 농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농업용 기계들에 대한 부분, 스마트 농기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ES에 나갈 때도 기본적으로 농기계로 나간 건 아니고요. 플랜트 박스라 해서 가정용 재배기입니다. 가정용 재배기 키워드 하나와 그리고 AI 에그리 로봇 그리고 AI 에이전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플랜트 박스는 삼성전자와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저희 제품이 저희 부스에서도 전시가 됐고 삼성전자 부스에서도 전시가 됐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단순히 그 식물을 재배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개발한 어떤 종자를 포함해서 이 종자들이 똑같은 상추더라도 사람에게 더 좋은 영양분이 더 많이 함유한 그런 종자들을 개발해서 그게 삼성전자에서 전체 이어가고 있는 헬스케어 씬의 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됐고요. 그래서 요 플랜트박스 쪽은 CS 혁신상을 받았는데 어마무시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AI 에그리 로봇 쪽인데 이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스마트 파밍 영역도 있지만 아웃도어의 노지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모바일 로봇과 결합된 어떤 메뉴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뉴 플레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바일 로봇에 결합해서 실제 노지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 부분은 기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트랙타 콤바인 이항기에 우리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해서 최초에 뭐 쉬리가 뭔가 비서 역할을 해줄 때는 단순히 비서 역할에 그쳤지만 지금 현재 어떤 비서 에이전트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이름이 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농업 정보들, 농산물에 대한 정보들, 기계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서비스 받고 실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생산량 증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품질의 생산품을 만들 수 있게끔 에이전트 서비스를 해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CES 컨셉에서 뭐 농기계가 왜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세계적인 1위 기업인 존지어도 계속 나와서 키노트 스피치도 하고 농업의 그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서 저희들도 별을 같이 하는 형태로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CES를 쭉 보면 2023년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CES에 크게 2023년, 24년, 25년 오면서 키워드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23년 이 무렵에는 모빌리티가 어찌 보면 핵심이었어요. 키워드였고 저 당시에는 벤츠, BMW, 현대자동차 전부 다 나와가지고 자동차 어떤 모터쇼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 한참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고요. 24년은 그 중간에 살짝 모빌리티가 좀 죽으면서 AI가 좀 그러니까 많이 이제 키워드가 그 이전에도 AI가 키워드였지만 AI 키워드가 좀 더 부각이 됐고 올해 CES는 AI의 어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모든 산업 영역의 다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부분은 다르지만 거기에 핵심 코어로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AI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쇼였다고 저는 보였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AI가 단순히 그 챗GPT 수준의 AI, 그러니까 무코사판 수준의 어떤 그 LLM 기반의 뭔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좀 보였는데 AI도 결국 AI가 단독으로 뭔가 스탠드얼론으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AI들이 모빌리티에 붙든 로봇에 붙든 아니면 PC에 붙든 해서 결국은 이 AI 서비스를 가지고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깊다. 근데 그게 뭔가 물리적인 결합을 어디하고 어느 영역에 할 거냐, 사실은 어느 영역이 아니고 전 영역으로 합쳐질 것 같긴 한데 어느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Greetings, good sirs. May I have the pleasure of knowing your names? I'm Matt, and that's Vache. A pleasure to meet you, Matt and Vacha. Shall we commence our journey? The charging stations where Spot robots rest and recharge is our first point of interest. Follow me, gentlemen. 됐습니다. Let's proceed to the 넘겨주시죠. robot. Hey, Spot, how do you like your job? 결국 방금 보신 게 우리가 그 잘 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 개지 않습니까? 저 개가 처음에 몇 억씩 하는데 저 개의 효용을 과연 어디로 둘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죠. 근데 아직도 저는 저 개의 용도가 과연 뭘까 싶긴 한데요. 지금 경비라든지 순찰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렇게 그 챗GPT의 어떤 그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붙어서 단순히 대화가 아니고 저 개가 로봇 개가 뭔가
액션을 하고 제어를 하고 이런 단계로 진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국내도 뭐 다양한 저런 형태의 어떤 시도가 되고 있고 해외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저런 류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대화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고 저 로봇계가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로봇으로 진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 아니면 내 대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계속 진화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로봇 이러면 로봇도 우리 산업의 전 영역에 다 걸쳐 있는 로봇이라서 제가 그 큰 영역을 감히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제가 터치하고 있는 농업 도메인과 그 인접 영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ES에서도 실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그런 류의 제품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로봇을 분류할 때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이 산업용 로봇은 저희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농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스카와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류의 제품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서비스 로봇 영역이 사실은 향후 굉장히 커질 영역인데 저게 우리 어떤 인간의 노동력을 어떤 영역에서 대체해 줄 거냐. 저희는 건설, 농림, 축산, 의료, 군사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장의 어떤 수치값들은 사실은 좀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이게 나오는 기간마다 수치값이 너무 달라서 사실 저 값이 맞냐 틀리냐 이 논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저 어떤 전체 어떤 기관들에서 나오는 해변화 기관들에서 나오는 저런 데이터들은 실제 로봇을 어느 부분까지 담느냐에 따라서 저 스케일이 다르고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 시장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값은 의미를 크게 두시지 말고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장이 성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냐? 첫 번째, 노동력의 이슈겠죠.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전 세계 어디든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그 이전에는 좀 후진국, 저개발 국가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던 부분들을 결국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향후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영역이 과연 어딜까? 그렇게 보면 아마 로봇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산업 기술적인 진보가 만들어가는 어떤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전체 로봇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장도 앞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성장률, 로봇 전체의 성장률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성장률을 더 크게 로봇 성장률보다 농업용 로봇의 어떤 성장률은 더 크게 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그 농업용뿐만 아니고 물류 로봇이든 서비스 로봇이든 어쨌든 갖고 있는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일단 알겠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부분이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희 대동의 눈으로 쳐다본 그런 CES에서 보여주는 어떤 로봇의 현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먼저 이제 농업용 로봇 시장을 보기 전에 농업용 로봇이 과연 어떤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과수가 있고 과수를 포함한 다른 어떤 산지형 어떤 이런 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인접 영역으로 농업이라 부르기에는 뭐 하지만 가드닝 영역에 가까운 저런 조경 영역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기계화율이 99%입니다. 저기는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가 다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드론이 양치고 이항기가 모시고 뭐 해서 집 앞에 아침에 시작해 놓으면 가을 되면 나락이 집 앞에 딱 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뒤쪽 영역들은 여전히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어떤 기계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도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로봇의 진화는 물론 이 논작물 영역에도 이루어지겠지만 밭작물, 과수, 시설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특히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식량 작업 자족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쌀은 남아서 북한에 주고 뭐 난리를 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쌀 농사는 많이 짓습니다. 왜? 전부 다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은 안 되지만 여전히 쌀 농사는 짓고 있고 돈은 되지만 그래도 돈은 되지만 기계화율이 낮아서 밭이나 과수는 사실은 또 이렇게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저쪽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 측면이나 고객 측면에서 이 농업용 로봇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뭐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고령화의 이슈 이거 외에도 전체적인 어떤 그 작업 자족 그리고 어떤 농업 그러니까 농민의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농업이라는 그 도메인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서 들어갈 수 있냐?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봇 이러면 벌써 가격이 로봇이 아닌 제품과는 굉장한 차이가 생기고요. 과연 로봇으로 뭘 해결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농업을 쳐다보면 작업량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일의 양이 많은 그러니까 논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계가 벌써 들어가 있어요. 저게 더 싸요. 물론 사람이 가서 해야겠지만 근데 굉장히 일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복잡한 일들 뭐 꽃을 깐다든지 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영역들은 사실은 수작업이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저 영역 그러니까 일이 어느 정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영역이 우선적으로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농기의 어떤 영역, 인접 영역, 수작업의 인접 영역을 저희들은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CES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이 농업 도메인에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로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니 기존의 농기계를 만드는 존디어, 구보다, CNH, 뭐 아그코 이런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이죠. 존디어 같은 경우는 50조 이상 매출이 되고 구보다도 30조 이상 매출이 되는 회사고요. 세계 1위 2위 브랜드들도 당연히 뭐 많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무이나 그러니까 이걸 로봇이라도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빌리티라고 불러야 될지 로봇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호한 그런 경계 영역에서 무인화 작업들을 지속해가고 있고 또한 그들의 어떤 경제 규모에 맞춰서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합종 연행을 하면서 기술 내재화를 해가며 업의 전환을 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이거 눌러주시죠. 존디어의 농업용 로봇 무인 트랙터입니다. 카메라하고
빼고 총 16개의 카메라만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동차하고 조금 달리 이게는 저 지붕 위쪽에다가 전부 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후 좌우 해서 총 각각 4개씩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앞뒤 전체를 했습니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넘길게요. 실제로 저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한국 땅은 사실은 제가 논에 써서 내 땅의 끝을 쳐다보면 보여요. 저기까지. 그래봐야 3,000평짜리 해봐야 100m인데 그러면 100m를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에서 그 존 디어가 다니고 있는 그 논밭들은 보통 한 10헥타르 그러니까 한 3만 평, 10,000평 이상 되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의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3만 평 이러면 우리는 우와 이러지만 거기는 작은 텃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농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에서 내가 똑바로 가서 우리가 그 도화지 위에 손으로 직선을 쭉쭉 그었을 때 과연 몇 줄을 그을 수 있느냐. 자를 대고 똑바로 그으면 엄청 많이 걷겠죠. 결국 그 한 줄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양이 결정되는데 내가 그 3만 평 위에 100개의 고를 만들면 100개의 줄에서 옥수수가 생산되는 거고 그 고리 위에 그 줄을 120줄을 만들면 120개의 줄에서 옥수수가 생산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똑바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으면 생산량이 증가되는 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굉장히 비싸고 존재가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팔아도 팔립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보다는 더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레벨 제품들이 전 세계 존 디어가 팔아놓은 게 25,000대 정도가 돌고 있는데 굉장히 농사를 잘 지어요. 물론 저희도 국내에서 이항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을 자율주행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게 결국 생산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비싸지만 팔린다. 하지만 국내는 사실은 그 규모의 경제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국내에는 저렇게 큰 트랙터를 가지고 과연 자율주행을 하는 게 효용성이 있냐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로봇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큰 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축은 듣도 보도 못하던 이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존 디어보다 CNH, 아그코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던 영역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대규모 농장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작은 형태의 어떤 로봇으로 작은 규모의 어떤 농장들 그리고 조금 커지면 군집 주행을 통해서 무인화해주는 컨셉으로 얘들이 2019년부터 대부분 다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2019년 그 시점이냐 하면 사실 코로나 시점입니다. 코로나에 북미의 그 대부분의 그 대형 농장들은 멕시칸이나 그 라틴계 쪽 저가 노동력들이 와서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국경 봉쇄가 되니까 사실 이제 이 잡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가서 이런 로봇들이 특히 오리오라든지 저런 로봇들이 갑자기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데 저거 한 대가 몇 억씩 해도 사실은 팔리는 상황으로 변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로봇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죠. 예전에는 멕시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풀을 뽑았어요. 저 깊은데 앉아가지고 10명, 20명 들어가가지고 사이사이 풀을 다 뽑았거든요.
이 채소가 풀보다 커지기 전에는 잡초랑 같이 자라면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모든 영양분을 잡초가 먹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잡초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작물들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물들이 잡초보다 커질 때까지만 잡초 제거해주면 그 뒤는 지가 스스로 잡초를 이겨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초창기에는 잡초 제거가 굉장히 수확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대부분의 저가 값싼 노동력들 그런 인력들이 했고요.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워킹 홀리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제가 그 당시에 출장 가보면 딸기 농장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딸기 따고 이랬는데 이렇게 큰 농장에 수백 명이 앉아서 쭉 앉아가지고 딸기 따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이런 로봇들이 사실은 좀 경제성의 원리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포기에 제법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저로 잡초를 태우는 방법도 있고 잡초만 AI로 분석해서 잡초에만 농약을 뿌려서 잡초만 제거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모델은 논을 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트랙터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 로봇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좋아하던 잡초, 방제, 뭐 운반, 뭐 이런 영역들은 이제 로봇으로 진화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 나와 있던 제품들입니다. 이게 농업 도메인의 1위 사업자인 보다 존디어에서는 물론 그네들이 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 농기계 도메인의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영역은 당연히 아까 보신 그런 영상처럼 무기나를 계속 해가면서 기술 개발을 해가고 있고요. 또 다른 아까 스타트업들이 하던 그런 영역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이게 전체 생태계가 다 구축돼야 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체 생태계의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존재도 그렇고 그보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떤 한 특정 영역에 머물겠다는 건 아니고 농업 전반을 씨를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작물들을 전체를 케어를 해주고 그 수확량의 증가분에 대해서 어떤 구독 서비스 이런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존재도 그렇고 그보다도 그렇고 다 그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제조 판매 모델도 있겠지만 향후는 어떤 그 구독 서비스 영역, 농업에 대한 구독 서비스 영역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가 어찌 보면 몇 년 뒤면 진짜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아까 사람이 복잡한 이런 영역에서도 이런 로봇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만 구성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현재는 모으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구보다를 인터뷰했을 때는 구보다가 이런 제품을 내놨어요. 제가 동영상을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혹시 그 홀더 안에 우리 대동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저 홀더의 제일 첫 번째 영상. 여기 앞에 보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혁신을 가져다준 대동의 운반 로봇을 소개합니다. 이 많은 과일을 싣고도 한 손가락으로도 가볍고 자유롭게 나를 알아서 따라오기도 하고 AI 자율주행 기술로 똑똑하게 주행합니다. 세워 주시겠어요? 잠깐 저 아까 그 로봇이 나올 때 조금 세워 주시겠어요? 다시. 넘는 깨끗한 과일이 함께하는 네. 요거를 볼게요. 사기 네.
보다 KATR이라는 그 모델이 사실은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얘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거보다는. 저희는 이쪽 D 박스가 짐을 실는 저 박스를 실을 수도 있고 저기에 방제기를 올려서 방제 모듈을 붙일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시 원래 파일로 돌아갈게요. 네. 그보다 이 하부를 본체를 보면 거의 동일한 컨셉 비슷해 저희는 비슷하다고 일단 판단할게요. 하고 저 위에 운반을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어떤 작물의 생육을 분석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을 붙여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고 있어 아니면 병충해가 있어 수분이 부족해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붙일 수도 있고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가위입니다. 가위가 붙어 있어가지고 가지치기 영역까지도 판단은 아니고 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현재 데이터 수집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농사를 지어 보신 분 혹시 과수원이나 농사 지어 보신 분 가지치기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많이 도와드리고 가지치기는 과수마다 1년생 가지에 열릴 수가 있고 과수마다 다른데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그에 과일이 안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보통 겨울 끝자락에 이렇게 쫙 돌면서 가지치기 해주는 그 서비스 모델이 있어요. 일당을 받으시면서 그런 영역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생육 전주기를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고객한테 구독형 우리 서비스를 받으시면 당신의 수확량은 30%가 늘어요라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저 위에 있는 카메라 모듈로 이런 색깔의 이런 사이즈의 잎을 가졌을 때는 건강 상태가 어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방제 영역인데 실제 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뭐 SS기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SS기 치더라도 약이 다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방독면 쓰고도 하고 뭐 방호복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운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약을 치긴 하지만 약을 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치니까 치다 보면 해가 떠요. 그때 되면 거의 뭐 죽음 직전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 무인화해서 사람 없이 약을 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인류의 헬스케어 결국 생산량과 건강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안 될 일이냐 굉장히 빠르게 올리려고 이 외에도 제초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들이 있고요. 그건 뒤쪽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위에 그 동영상이거든요. 확인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소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실제 오프로드 환경에서 운동되는 수원 환경에서 운동되는 차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이런 요철 구간들을 지나다니는 이 안에 CS 쇼장 안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얘들이 앞쪽에 보면 이렇게 옹긋하게 산을 만들어놨어요. 그 산을 저 본체가 수평을 잡으면서 저 독소리를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구동되는 걸 보여줍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작물의 가지치기를 하든 생육을 볼 때 내가 카메라가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수평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그 데이터를 수천 장, 수백만 장을 모아도 그 데이터가 쓸모없는 데이터면 나중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이런 하부 구동체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운반이나 이미지 식물의 어떤 생육의 식물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영역들 기존의 구보자가 갖고 있는 제품군이 커버 못하는 영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 농업 도메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방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농기계들은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존디어 같은 경우는 저 위에 트랙터가 760마력이고 한국에는 이런 트랙터가 사실 없거든요. 국내는 대한민국에서는 쓰는 거는 국내 제조사가 만드는 건 제일 큰 건 140마력이고 존디어 제품이나 펜트나 이런 제품들이 200마력대가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 유럽이나 북미 쪽에는 저런 대형 트랙터를 가지고 일을 해야 그런 30만 평 그런 땅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봤을 때는 저기에 라이다가 붙어 있었어요. 3D 라이다가 붙어서 전체 장애물 객체 탐지도 하고 그쪽 기술들이 그러니까 AI 기술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다를 가지고 장애물 판단을 하고 장애물을 우회 탐색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갔을 때는 라이다 없이 아예 카메라 16개로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가 쌓였고 차량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객체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다를 떼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게 상용화 버전으로 가기가 좀 더 쉬워지고 대신 이 어떤 AI 모델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해서 엔비디아 모드를 올려놨습니다. 전체 저 ACU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쪽 영역을 카메라 쪽으로 영상 데이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겨서 연구가 많이 됐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 또 다른 한 축은 내연기관 베이스로 어떤 제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또 한 축은 전동 모델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밑에 보이는 게 사실 트랙터라고 부르는 존디어는 전통적인 그 모델의 자율주행 솔루션들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보다는 아예 이건 다른 이미지로 시작해서 트랙터가 하던 일을 하는 건데 사람이 안 탈 거기 때문에 아예 이미지를 달리 가져가서 컨셉을 내놨습니다. 근데 진짜 컨셉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존디어는 지금 완전 무인화를 2030년까지 완전 무인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은 현재도 레벨 2, 3 정도는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사람이 타고는 있지만 사실 안 타도 되는 수준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제초 영역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농업 도메인은 확실히 아니고 농업도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상 좀 쉽게 얘기하면 국내 수요보다는 북미나 유럽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 같은데 북미에 가면 주말 아침에 이걸 밀고 다니면서 집 앞에 짠디를 깎는 제2는 푸시모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짠디 깎는 저런 일들을 북미나 유럽은 의무적으로 하죠. 안 깎으면 벌금도 내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저 푸시모아도 결국 깎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는 저걸 트럭에 가득 싣고 집집마다
깎아주는 그런 업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동네 꼬맹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일요일 아침에 옆집 해가지고 월 100불씩 받고 깎아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던 시장이고요. 근데 저게 위에 보이는 저런 로봇 모아, 저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로봇 청소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로봇 청소기는 집안에서 청소를 하지만 로봇 모아는 집 밖에서 짠지를 깎아요. 밑에 회전 칼날이 있어서 그냥 내 집 앞 짠지를 깎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영역이 커지죠. 이제 공원이라든지 도로 주변이라든지 잡초, 그러니까 풀이 좀 굉장히 많이 자라는 영역은 저런 모잉 장비들을 가는 페어웨이 깎는 거, 그다음 러커 깎는 이런 장비들이 다 다른데 결국은 다 짠지 깎는 장비들입니다. 전부 다 동시에 로봇, 골프장 포함해서 짠지를 깎는 리전은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쪽 전부가 로봇의 방향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 근데 이쪽 영역은 전 세계 한 500만 대 정도 시장이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허스크바나라든지 혼다, 존디어 이런 회사들이 이쪽 영역에 벌써 들어가서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저쪽 영역이 로봇화되고 있는 이제 추세고요. 그거를 이번 CES에서 세그웨이 아시죠? 세그웨이 우리 옛날로 치면 외발 자전거를 해야 되나 오토바이를 해야 되나 하여튼 세그웨이 그 모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하고 있는 모빌리티 전문 회사죠. 여기서 로봇모아 전 풀라인업을 이번 CES에서 전시를 했고요. 존디어 그보다는 아까 요 도메인의 우측편에 있는 저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도 카메라, 그다음 라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 무인화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영역은 아예 이미지 자체가 처음부터 푸시모아의 어떤 성격을 띠지 않고 로봇 청소기처럼 이미지를 아예 처음부터 가져갔고요. 저쪽 영역은 아직은 시장이 뭔가 만들어져서 몇십만 대의 어떤 시장이 있다 이럴 단계는 아니고 현재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존디어처럼 자율주행 솔루션이 올라가서 자율무인화되는 그런 단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결국은 전체가 시기의 이슈겠지만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다. 그래서 딴지를 깎고 공원 주변에 어떤 풀 잡초 제거하고 이런 영역들은 전부 다 로봇 모임 영역으로 해서 다 대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여기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농업 차원에서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웨어러블 로봇이 필요한데 농업 도메인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뭔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걸 좀 뭔가 이제 고령화되신 분 아니면 여자분들이 들기에는 힘든 것들을 이런 웨어러블 로봇들이 같이 좀 병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들을 쳐다보고 있고 특히 이제 위로보틱스 이쪽 부분은 저희 가서 현장에서 좀 체험도 해봤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처음에 이게 착용을 했을 때는 좀 이물감 이런 것들이 좀 내 몸하고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좀 이런 의료 보조기용 같은 이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쪽 영역은 결국 저기에 어떤 돌격들을 어떻게 잘 씌우면 휴머노이드랑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이만큼까지는 아니고 저 위의 영역은 우리가 뭔가 전체 로봇, 농업의 로봇을 하더라도 필요한 영역으로 일단 저런 부분들은 좀 잘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로봇모아하고 좀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시장인데 로봇 청소기 이 시장은 아시겠지만 그냥 국내 기업들도 LG전자는 하고 있지만 이 중국 기업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국내 시장도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일단 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체 방향을 중국에서 로봇 청소기 쪽으로 좀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로보락 쪽에 어떤 집어서 내가 청소해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집어서 치우는 저런 어떤 로봇의 진화 그리고 턱을 넘어가는 이런 진화 이런 것들이 좀 한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이 단순히 싼 게 아니고 특히 로봇 청소기 영역은 단순히 싸지만은 않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언급한 영역들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는 좀 더 빨리 시장이 열릴 것 같고 이쪽 시장은 뭐 생각보다 어떤 물량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대구에는 대구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분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질의 문자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의견을 표해 주십시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연을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